오늘은 연립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풀면 무슨 연립방정식을 풀었죠? 여기 써있네.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연립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지? 하민아? 가감법이랑 대입. 맞아요. 그럼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쓰는 이유가 뭐지? 하은아? 주하나 뭐지? 값을 구하야. 그런 대답 하나만 한 대답 좀 하지 마 좀. 내심이 뭐야 그러면은 내조분의 중심이 똑같은 거야. 정민아? 가감법 대입법을 왜 썼죠? 가감법 대입법을 쓰면 그게 가장 편해서. 일로와 더 편하게 해줄게 너. 자, 가감법 대입법을 쓰면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었어요. 문자 두 개였던 거잖아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이. 맞죠? 그럼 문자가 두 개인 식을 풀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1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랑 비슷한 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3차인가 할 때. 그지? 우리가 고차나 뭐 2차나 이런 걸 풀 때도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이 뭐였어? x-알파, x-베타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0 또는 얘는 0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몇 차례 써요? 1차 방정식이죠. 됐어? 우리가 하는 여러가지 그런 방정식을 정리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렇게 차수가 높으면 차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문자가 두 개, 세 개 되면 문자를 뭔가 소거해서 문자가 하나인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감법 대입법을 쓰면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는 7이고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뭐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있으면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했어? 더했지.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했어? 없앴잖아. 그럼 뭐가 되니까? 1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래서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1차에 대한 거는 중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1차가 목적이 아니라 2차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보통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1차랑 2차랑 연립되어 있거나 또는 2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물론 문자는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한 걸 보는 건데, 풀이 방법이다 보니까 그냥 따라서만 잘하면 돼. 잘 식의 꼴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나올 거야. 그 유형대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시고요.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유심히 좀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을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 유형을 발견했을 때 그 유형에 맞는 풀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도 너네가 처음 할 때 좀 어려웠긴 하겠지만 어떤 문제 유형만 잘 캐치를 해낼 수 있으면 그 유형에 맞는 풀이 방법이 다 있었던 거니까 그 방법대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처음이라 낯설어서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조금 적응하다 보면 그냥 무난하게 연산을 하는 거니까 크게 막 까다롭게 식을 막 꽈서 주는 형태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쌤이 쉽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부담 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목적은 차수를 낮추거나 문자를 하나 없애거나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가감법 대입법 나와 있고요. 한 번씩 읽어들 보시고,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도 있는데 얘는 가끔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미지수를 3개를 놔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식을 정리했을 때 문자가 3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럴 때 푸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뭐였어요? 미지수를 줄여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연립하고 이렇게 두 개를 또 먼저 연립해. 그럼 내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문자 하나 없앨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더해주면 얘가 사라지겠죠? 이해했지?
그럼 얘 더했을 때 3x 플러스 3y는 3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또 연립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얘 또 사라지겠지? 그럼 더해주면 2x 더했으니까 플러스 y는 더했으니까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미지수 하나 줄이면서 미지수 두 개짜리씩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연립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어렵지? 그래.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아까 쌤이 말했던 1차식과 2차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것과 2차식과 2차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게 있는데, 1차식, 2차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나는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1차식이 있고, 하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17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딱 봤을 때 뭐 하면 되게 생겼어? 대입하면 되게 생겼죠? 대입하세요. 됐죠? 그래서 대입하여 푼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차식이 뭐 까다롭게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y 는의 꼴이 되게 하거나 x 는의 꼴이 되게 하면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서 적절하게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뭔가 푸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걸 줄 때가 있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두 2차 방정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서 2차항을 없앨 수 있으면 2차항을 없애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따 문제로 다시 한번 볼게. 두 2차 방정식을 지금 2차항을 소거하려고 봤는데 2차항을 소거가 안 돼.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2차항을 소거한다는 거는 x 문자가 지금 두 개잖아. 그러니까 x항이랑 y항 둘 모두 2차항을 다 없애겠다는 거야. 둘 다 없애지 못하면은 소거를 못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2차항 소거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상수항을 없앨 거래요. 상수항을 맞춰서. 이해했지?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 2x 아니 2 뭐 y의 제곱은 뭐 2라고 있고요. 여기 또 2차식이 나와 있고 얘가 4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양변에 얘가 4로 돼서 상수항을 맞출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얘를 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문자만 있고 숫자가 사라진 그런 이제 형태가 돼서 그걸 또 다시 인수분해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감은 살짝 잡히시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연산이 들어가기 전에 쌤이 중학생 때부터 가르친 학생들은 뭐 많이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처음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할게. 만약에 x 플러스 y가 10이라고 했어요. 얘 방정식의 해가 x, y가 미지수인데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니? 라고 하면 니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괜찮아요? 이 방정식이잖아 지금. x, y 변수라니까요. 미지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 해가 될 수 있는 게 한 개인가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야?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또는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럼 내가 여기 1 넣으면 얘는 9 될 수 있고요. 2 넣으면 8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0 넣으면 20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어때? 무수히 많다라고 하셔야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서 x과 y 값을 뭐 특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로 x는 몇, y는 몇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면 반드시 식이 두 개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니네가 활용 문제라던가 식을 직접 세워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식을 세울 때 너네가 잘 몰라서 미지수를 두고 뭐 다른 것도 몰라서 또 미지수로 뒀는데 식을 썼더니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얘 못 푸는 거야. 됐어? 그럼 반드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잘 조건을 보고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너네가 뭐 도형 문제를 풀다가 도형에서 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주어져서 x, y, z로 뭔가 표현을 했어. 그럼 식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나와줘야 우리가 각각 미지수에 대한 하나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이나 도형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내가 식을 더 찾아야 할지 이제 그만 찾아도 될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은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여기서도 문제는 보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x, y에 대한 대칭식이라는데 이 대칭식이 무슨 뜻이냐면 x랑 y랑 주어진 식에서 바꿔서 써도 얘가 y, 얘가 x 이렇게 바꿔서 써도 원래 있던 식이랑 어때? 같죠? 어차피 같잖아. 이거랑 이렇게 쓰나 이걸 이렇게 쓰나 똑같지? 그래서 x랑 y랑 서로 바꾸어서 대입해도 변하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녀석은 푸는 방법을 조금 이따 문제로 볼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로 갈까? 자, 예제로 합시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얘를 푸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서 x 는으로 쓰면 y-1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완전 제곱이니까 풀었어. 됐지?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지겠다. 여기 플러스 2y 있으니까 얘 사라지겠네? 는 9죠. 그럼 y의 제곱은 몇이야? 4죠? 그럼 y는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때 x값이 나오겠지? 플러스 2 넣으면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해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보통 순서상으로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직접 x는 몇, y는 몇 이렇게 쓸 건데 순서상으로 쓴다고 하면 x값 지금 1일 때 y의 값 몇이었어요? 2였죠? 그리고 x의 값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 마이너스 2였지? 됐니?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됐죠? 초반에는 그냥 x가 몇일 때 y는 몇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됐지? 자, 그래서 공통해가 한 쌍, 이제 우리가 1차 연립방정식 풀 때는 한 쌍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두 쌍이 나왔지. 근데 두 쌍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2차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녀석을 보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 보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됐어요?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러면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y일 때가 있고 x는 y일 때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을 하면 몇이야? 하민아 몇이야? 대입하면 4y 제곱이죠? 근데 여기 2y 제곱이 있으니까 6y 제곱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y 제곱은 몇이야? 2지? y는 몇이야? 뿔마 루트 2죠. 됐죠? 그러면 요거일 때 y 값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y가 먼저 나왔으니까 y가 루트 2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x는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네. 됐지? 그래서 요거일 때를 구한 게 이렇게 두 쌍이 나온 거죠. 그럼 요거일 때도 또 구해야지. 그럼 x 대신에 y의 제곱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몇 y 제곱? 3y 제곱은 12니까 y의 제곱은 몇이에요? 4가 될 거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2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때 x는 똑같이 x랑 y랑 같았던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또 두 쌍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총 4쌍이 나와요. 됐죠? 자, 이 녀석을 보시면, 자, 얘 보시면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숫자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가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였어?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항을 소거하랬죠? 근데 얘는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소거할 수 있어? 이 개수가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르면 적당한 수를 양변에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둘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항을 없앨 수 없죠.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 상수항을 소거해줘야 돼. 근데 상수항이 지금 3이랑 4가 있지? 그럼 맞춰주려면 얘는 몇 곱해야 돼? 4 곱하고 얘는 3 곱해야 되겠죠. 이해했죠? 쓰기 싫다. 자, 그러면 그냥 할게요. 자, 얘는 몇이죠? 불러주세요. 4x제곱 4xy 플러스 4y제곱은 12가 될 거고, 밑에 거는 3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12y제곱은 12가 되겠죠.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빼준다. 뺐으니까 x의 제곱 뺐으면 마이너스 10xy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16y 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는 0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8y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0이니까 x는 2y x는 8y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알아낸 요 관계식을 주어진 식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x는 2y로 보면 얘가 2y로 바뀌어야 돼. 됐지? 그럼 얘는 몇이야? 4y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2y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될 거고요. y의 제곱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3y 제곱은 3이어서 y는 뿔마 1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x는 2y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일 때 x는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두 쌍 나왔고, 이 경우를 또 봐야 되니까 얘 대입해주면 8y를 넣겠죠? 됐어요? 몇이야? 64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8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맞나 이게? 숫자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인 거죠? 왜 아까는 간단한데 지금은 복잡한 게 나왔지? 그럼 얘 계산하면 65에서 8 빼면 몇이냐? 아, 너무 두려운데? 이게 맞아? 풀이를 잠깐 볼게요. 너무 커서 하기가 싫어서. 맞네요.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봤던 대칭식이 나왔는데, 근데 2차항 소거하는 게 왜 안 나왔지? 여기 있었다. 2차항 소거하는 거. 간단하게 볼게. 얘 2차항 보면은 똑같고요. 얘도 2차항 보면은 마이너스 2y 제곱으로 똑같죠? 그럼 내 두 식을 빼버려. 그럼 이거 사라지지? 이것도 사라지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y가 나오고요. 플러스 x, 플러스 y는 1이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럼 얘네를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얘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랑 얘를 y로 묶으면 어떻게 돼? 얘랑 얘를 y로 묶어. 그러면
그러면 1 마이너스 x 나오죠. 맞죠? 그리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됐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얘가 뭐가 돼? 아, 이걸 바꾸지 말까? 얘를 바꿀까? 마이너스로. 그럼 마이너스 빼내면 얘가 마이너스 되고 얘가 플러스 돼줘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x,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죠.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다시 묶고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y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x값 몇이에요? 1, y값 또는 1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 x에다가 1 넣어서 y에 대한 식을 한번 또 푸셔야 돼요. 됐죠? x에다 1 넣으면 계속 할게. 얘가 2 될 거고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y는 0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되죠. 그러면 1, 2 쓸 거고 1, 3 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y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 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때가 x가 몇일 때였어? 1일 때로 보고 있던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 1,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지. y가 1일 때는 안 봤잖아? y가 1일 때로 한번 또 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그냥 들을 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좀 지겨워서 그렇지 할만해요. 계산 자체는. 자, 그래서 대칭식을 보시면 일단 얘는 알아채려면 식을 자꾸 잘 밥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쉬운 걸로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쵸? 그러면 얘가 딱 1차식이라고 할 수도 없지. xy 곱해지면 2차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럼 얘 y로 똑같이 아까처럼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빼주면 공통인수 나오니까 아까처럼 해도 되겠네. 조금 전에 해준 것처럼.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칭식에 대한 풀이 방법을 보고 있으니까 x랑 y랑 바꿨어도 똑같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 x 플러스 y를 다른 문자 a로 이렇게 바꾸고 x, y를 b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 식을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생각해서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7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합은 a라고 했고 곱은 b라고 했으니까 요 식은 다시 a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17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은 a 마이너스 b는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지수가 두 개고 2차 지금 연립방정식이니까 근데 얘가 1차가 있으니까 a 너네 꼴로 바꾸면 얘가 b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원래 풀던 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 b제곱 플러스 2b인데 마이너스 b 있으니까 플러스 b 그리고 여기 1 나오고 얘 없어지니까 는 0 그러면 b로 묶이니까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b의 값이 어떻게 나와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b의 값이 0 들어가면 a는 몇? 1이겠죠. b의 값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a는 0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떤 경우야? x 플러스 y가 1이고 xy가
0인 경우죠. 지금 이 경우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y가 0, 얘가 0인 거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합과 지금 x랑 y 값 구할 건데 그걸 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x, y 값을. 그럼 얘는 근의 합과 근의 곱을 안다는 뜻인 거예요. 맞죠? x, y 값을 구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두 근으로 볼 수 있고 x과 y 값을. 그러면 이 식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아니까 우리는 식 세울 수 있겠다. 2차 방정식을. 맞죠? 그래서 여기서 x, y를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2차의 개수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1로 항상 두시고요. 두 근의 합이 1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x 아니 t가 될 거고요. 맞죠?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곱이 0이니까 얘는 0 이렇게 되겠다. 상수항이 0이니까. 됐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와? t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은 어떻게 나와요? 0 또는 1로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근이지만 뭐가 0이고 뭐가 1인지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일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했지?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0이고요. x가 0이면 y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근데 아까 식이 합과 곱이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두 근의 합이 0이니까 그냥 t제곱 1차항이 없을 거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러면 t값이 지금 근이고 x, y가 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1일 때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 이렇게. 그래서 총 4개가 나온다. 4쌍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대칭식이 주어지면 합과 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서 그거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고 그때 나온 A값, B값이 존재할 텐데 그거를 원래 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아니까 우리가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2차 방정식으로 푼다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요. 얘는 좀 헷갈... 그러네? 어디서 들렸냐? 테이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까 전에 저희 뭐야, 계산. 실수했어? 예. 진정. 그래요. 니네가 똑바로 잘 풀어주세요. 그러면 19-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성민이가 잘 했죠? 다 이해 가셨나요? 안 갔나요? 안 갔으면 할 수 없지 뭐. 풀이를 잘 보세요. 뭐 내용은 합과 곱을 치환해서 쓰고 그게 구해졌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아는 거니까 다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거기에서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자, 얘는 뭐죠? 연립 2차 방정식의 해 조건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얘 y의 는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a인데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실근을 갖는데 판별식 하셔야죠.
그럼 얘 판별식 쓰면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그러면 1이죠. 아 마이너스가 아니 b 프라임 제곱이지 그냥. 마이너스 a c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a. 얘가 어때야 돼?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됐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a로 나올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 계산해서 넘기면 a 2a는 1이 될 거고요.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됐죠? 활용도 있네. 자, 19-10번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얘도 지금 대칭식이죠? x, y 바꿔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뭔가 정리한다라고 했지만 굳이 얘는 얘가 이거라고 주고 얘가 이거라고 줬으니까 얘네가 x과 y과 구할 거잖아 우리 어차피. 그걸 실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얘에 대한 두근의 합이 얘고 곱이 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합과 곱을 아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죠. 는 0. 이렇게 세운 방정식의 두 근이 x, y 값이 되는 거고 걔네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방정식의 근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해했지? 됐어? 그럼 얘 실근 가져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판별시켜야 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a제곱 플러스 2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됐죠? 그럼 여기 2창 4a 제곱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4a 제곱 나오니까 사라질 거고요. 1창은 4a 나올 거고요. 숫자는 1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8 나오니까 마이너스 7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넘기고 나눠주면 a는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4분의 7이지. 됐지? 아, 너무 빨리 줬나? 자, 이해하셨나요? 하민아 이해 갔냐? 안 어렵지? 어렵냐? 그래. 자, 뭐 볼까요? 그냥 예제로 갈까요? 12번으로 갈까? 12번 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이 51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한다면 각 숫자의 제곱의 합이라 했으니까 합한 거는 52라고 쓸 거고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자연수라고 했는데 니네 10의 자리가 x라고 했고 1의 자리가 y라고 했죠? 그래서 자릿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x, y라고 표현해주면은 몇십 몇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얘를 x, y라고 쓴다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자릿수끼리 곱한 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원래 자연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x, y라고 쓸 수도 없으니까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하고요.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해서 더해준 형태로 씁니다. 예를 들면 56을 쓴다라고 하면 5 곱하기 10 더하기 6 곱하기 1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됐죠? 하민아 이해 가지? 그래서 요렇게가 원래 있던 수인데 바꾼 자연수는 바꾼 자연수와 처음 자연수의 합이 110이래요. 그럼 바꾼 자연수는 y가 10의 자리로 왔으니까 10y가 될 거고 x가 1의 자리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합한 게 지금 1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1x, 11y는 110이니까 x 플러스 y는 몇이에요? x 플러스 y는? 안 듣고 있니? 11x 플러스 11y는 110이래. x 플러스 y는? 11x 플러스 11y는 110이래. x 플러스 y는? 10. 됐죠? 대답을 못해. 빨리빨리 따라와.
머릿속으로 계속 막 팍팍 하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대칭식이네. x랑 y랑 바꿔도 똑같네. 그죠? 아니면 그냥 y 너네 꼴로 대입 뭐 바꿔서 대입해서 하셔도 무방하죠. 그죠? 하품하는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 x 플러스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하겠다. y는 10-x 해서 대입해. 그러면 y에다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죠. 는 52지. 그럼 여기 계산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0x 얘 넘어오면 플러스 48이죠. 0이고 2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4, 6에 24지. 그럼 x는 4 또는 6이 되겠네요.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헐렘 처음 자연수 처음 자연수를 구하죠. 그럼 46이 64야. 둘 다 되는 거야? 그런가 봐요. 둘 다 나오나 봐요. x가 4면 지금 y는 6이죠. x가 6이면 y는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6, 64 처음 자연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또 다른 조건이 없어 보여요. 둘 다 되나 봐요. 그죠? 제곱하고 제곱하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거랑 어쨌든 같으니까 똑같이 52가 나올 거고요. 맞죠? 처음 자연수와 바꾼 자연수가 서로 바꿨을 때 같아지니까 그걸 합한 게 11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46, 64가 답이에요. 됐죠? 자, 공통근이랑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